네, 오늘은 제가 그 한국 문화의 뭐 정체성에 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계에 많이 알릴 수 있으면서 뭐 관광 상품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요즘 이제 케이팝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과연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뭐고 한국 문화라는 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기했었던 게, 한국은 어떤 한국 문화에 대해서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냐, 이제 특별하게 지금 세계를 수출할 만한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나는 그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하고 일부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은 한국이 이제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국 고유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한국 소중한 게 많이 다, 예를 들면 유럽 같으면은 자기들 전통도 많이 보존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도 많이 발전시키는데, 사실은 한국이 그런 거가 좀 제대로 안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예를 들면 캐톨릭이라든지 기독교 이런 것도 사실은 아시아에서부터 이제 전파가 돼서 유럽으로 가서 다시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는 게 굉장히, 우리 문화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이게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문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의 안으로 어느 일부분에 흡수가 된다면 그건 우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외국에서 그 문화가 전파가 돼서 영향을 줬으니까 이건 우리 문화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한번 꼭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못 살게 됐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1960년도에 아프리카하고 보다도 더 국민소득이 낮았잖아요. 근데 한 40년 만에 이렇게까지 발전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문화 같은 것도 전부 없어지고 말살됐고, 예를 들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고 뭐 자살률도 많고, 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견해를 다 갖고 있고, 어떨 때는 막 우리나라 좋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우리나라 진짜 안 좋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